안녕하십니까. 일산 백병원 산부인과에 있는 한정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마더세이프와 함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이제 크게 세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임신 중,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임신 부부 관리와 관련해서 서울시 사업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어떤 제품들 관련된 투세이프 상표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는 이제 이런 대표 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지금도 콜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들이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대개는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한 50%가 넘으니까요. 사실은 입덧인데 모르고 이렇게 수면 내시경 또는 유내시경까지 이제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임신하면은 방광염 같은 것도 잘 걸리잖아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만성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형 같은 경우도 또는 우울증 이런 경우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개는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개는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하죠. 근데 혹시나 내가 이런 약을 먹어서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처방해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임신 초기에 약물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탈리도마에 대한 기형인데요. 이렇게 크고 무서운 기형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심지어는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제 감기약에 복용한 경우에도 한 40% 정도 기형이 유발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떤 기형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약물에 노출되면은 이제 인공임신 중절, 소위 낙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출산아 한 명당 낙태가 한 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30만 명 출산한다 그러면 한 30만 건 정도 낙태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10%가 임신 중 약물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되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낙태를 하게 되면은 출혈이나 감염 같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불안이나 우울 같은 어떤 심리적인 이제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충북 음성에 있는 태아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런 임신 중 약물, 노출, 알코올이나 흡연 같은 그런 거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마더 투 베이비라는 센터가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ENTIS라는 유로피안 네트워크 오브 테라톨로지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그런 센터들이 이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됐고,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연수를 하고 와서 이제 만들었고, 2010년도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던 전재희 장관님께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에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 대표전화, 그리고 이제 현재 중앙 콜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는 이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에 이제 거점적 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물론 이제 점심시간 1시간은 이제 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 내용들은 이제 임신 중 상담이 한 5, 60%, 모유수유 상담이 한 3, 40%, 그리고 계획 임신이 한 1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상담 사례들을 보면 대개 약물이 이제 85%, 그리고 음주, 흡연, 감염 이런 것들이고요. 모유수유 관련된 것들. 약물 중에서도 뭐 감기라든가 두드러기 같은 급성기 질환, 또는 뭐 간 이상이라든가 갑상선, 고혈압, 공황장애, 루푸스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오픈하면서 2010년도에 3,500건 상담했던 게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연간 10,000건을 넘었고요. 2021년 지난해 거의 이제 19,000건. 아마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만 건 가까이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 이제 약물 사용 그러면 대개는 사실 우려가 많죠. 뭐 임신부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죠. 또 배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던약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폴스 네거티브, 그러니까 위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약물이 이제 시판되기 전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기억 유발성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쥐에서 실험을 했어요. 쥐가 이제 렛인데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고용량에서도 전혀 기억 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고용량에도 기억 유발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약으로, 또 효과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팔다리가 짧은. 이게 이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해표라고 하는데, 이 팔다리가 짧은 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해표상 지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코멜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토끼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은 기형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드시 동물 실험은 이제 2종 이상에서 해라는 이제 규정이 바뀌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태어난 분들이 당시 현재까지도 뭐 한 12,000건 정도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탈리도마이드 빅팀스 희생자라고 그러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제 비극적인 이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폴스 포지티브, 그러니까 약이 문제가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비라고 발생하는 기형 때문에 이제 이 약이 한때 퇴출됐던 약인데요. 이게 이제 벤덱틴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도 입던 약인데 미국에서 머렐라우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시판을 했죠. 이제 한때 미국에서 약 3천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약이었는데, 계속 이제 한 그 오비락으로 발생할 이제 일종의 이제 기형 발생 위험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비락 발생한 것 때문에 한 아이한테 이제 하나로 약 76억을 배상하고 소송에 못 견뎌서 결국은 이제 퇴출이 된 약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게 84년도에 퇴출됐는데, 의심했던 이제 사지 기형은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기형 유발 물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신에 입덧 때문에 입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뭐 사회적 비용 같은 게 많이 드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미국 FDA에서 이제 다이클레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효과라든가 안전성이 이제 재입증되면서 다시 재승인되고, 이제 국내에서도 디클렉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더라도 임신 중 약물에 대한 이제 우려, 물론 실제 리스크도 있고 또는 안전한데도 이제 잘못된 이제 어떤 그런 정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32세인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생리 연장을 위해서 임신 5주경까지 이제 마이보라를 복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뭐 이 피임하려고 꼭 이제 이런 이제 피임약을 먹는 것보다는 무슨 행사에 있으면 생리 연장을 위해서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보라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프로게스테론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섞여 있는 이제 복합제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기만 괜찮다면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정보를 이제 받을 거냐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정보를 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담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런 이제 노출되는 약물이 실제 기형 위험률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노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수정이 되면은 임신 2주라고 그래요. 그로부터 2주까지를 이제 착상 전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후 2주부터 8주까지를 이제 기관 형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는데, 이제 같은 약물이라도 노출되는 시기에 따라 당연히 영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구조적인 경, 심장경이라든가 뇌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기관 형성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의뢰 상담한다거나 그럴 때 특정 약이 이제 특정 시기에 특정 기형을 유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아기의 내기가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성장과 성숙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보다는 지능장애, 행동장애 같은 그런 구조적인 기형이 유발될 수 있고요. 구조적인 기능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착상 전개에는 이 세포 단계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 유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고, 실제 이 경구용 피임약은 미국 FDA 등급은 이제 X등급, 금기 등급인 거죠. 하지만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은 임신 10주경에 노출됐을 때 아기 성기에 이제 여아 같은 경우는 음액 비우가 한 1%, 남아에서는 요도화 혈증 1%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에 노출되는 경우에 기형 발생 위험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더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약물에 임신 5주에 노출됐기 때문에 실제 기형 발생 위험률은 뭐 기본 위험률이 벗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임신 중 이제 절대 금기 약물이 있어요. 물론 이 약물도 이제 우리나라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이고 미국 등급으로 따지면 X등급인데, 국내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또한 피지 조절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식약처에서 허가가 될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한 여드름이 있죠. 낭포성 또는 이제 노들성이라고 해서 이제 결절성 여드름인 경우에만 이제 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프레이블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 외로 이제 피지 조절 같은 경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뭐 거의 한 40만 건 정도 처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식약처를 통해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뭐 초기 연구에서는 35% 정도 기형 유발하는데, 주로는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안면 이제 그런 경우 또한 이제 지능장애와도 관련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기형 유발 기전은 이제 임신 4, 5주경에 이 신경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폴딩이 되는데요. 머리 쪽으로는 이제 진짜 머리가 형성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척추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 신경능 세포가 이동을 해요. 이 신경 이제 척추 쪽에서 머리나 안면,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이소트리틴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형이 유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이 약물에 노출되고 이제 귀 이상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임신 중에 약물에 노출되면 80% 이상 임신 중절을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내에도 한 50% 정도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 콜센터에서 그동안에 약 1,500건 이상이 이제 콜이 있었고요. 2021년 지난해는 이제 뭐 250건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2월인데 아마 금년에도 거의 250건이 넘지 않는가 싶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제공하는 정보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이 약을 이제 처방받는 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형유발물질이란 걸. 근데 그걸 반드시 의사분들이 처방할 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환자분들은 이 피임을 2가지 이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임신이 아닌 것을 꼭 확인해야 되고, 또한 이제 뭐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심지어는 뭐 당근마켓에서도 이게 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통을 이제 굉장히 제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모유수유 중에 이제 약물을 사용할 때는 이 모유수유 장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유수유 장점 101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모유를 적극적으로 먹이면은 그만큼 소를 덜 키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세 가지 장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제 영양적으로 또는 면역학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좋겠다 싶고요. 사례를 들면은 이제 8개월 된 아기인데 이제 출산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많이 오거든요. 이때 이제 신지로이드 복용 중에 모유수유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는데 뭐 어떤 내과 선생님들은 아예 이런 이제 치료할 때는 모유수유 못하게요. 한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잘 관리를 하면은 이제 전량도 늘어나고요. 이 신지로이드는 이제 레보사이록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토마스 에일이 이제 그 쓴 책인데 저희 마더스F 센터나 국제적으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L1으로 이제 가장 안전한 등급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개월 이제 된 엄마인데요. 이 유방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고 굉장히 통증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전형적인 유선염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발생하는 게 젖이 이렇게 유선에 이렇게 유관이라든 그런 데 이제 우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 스타필로코쿠스나 스트랩토코쿠스 같은 그런 균들이 이렇게 그 침투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팔렉신 같은 이제 안전한 약으로 이제 치료하면서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8개월 된 엄마인데요. 이제 황열이라는 이제 그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모유수유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례를 제가 든 이유는 이제 출산 후에는 임신 중에는 물론 생백신은 안 돼요. 그렇지만 모유수유 중에는 이제 소위 생백신으로 이제 풍진이라든가 수두라든가 이제 그런 백신들도 다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또 감기라든가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다 모유수유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루틴으로 맞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 여행이라든가 남미 여행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 꼭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아기가 9개월이 넘었다면은 예방접종하고 한 2주 지나서 모유수유 가능해요. 하지만 8개월이라면은 뭐 가능하면 뭐 여행을 연기한다거나 뭐 불가피한 경우는 예방접종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비 임신 부부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예비 임신 부부의 관리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은 F4AD라는 거예요. 피탈 오리진 오브 어덜트 디지즈라고 해서 이 성인기의 질병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대사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혈압이나 간상동맥 질환이나 비만, 당뇨, 이제 이렇게 되신 분들의 이제 이 바커라는 분이 영국에서 당시에 이제 이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임신 중에 굉장히 기근 상태가 돼가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성장으로 이렇게 저체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에도 크게 나왔죠. 그래서 임신 중 9개월이 이제 생의 어떤 건강을 좌우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임신 중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임신 중 환경이라는 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신 전부터 이렇게 잘 관리가 돼야만이 임신 중에 이제 적당한 환경이 돼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엄마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한 엄마 이전에 건강한 여성 그리고 건강한 아빠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나에 있었던 분인데 임신 5주 3일경에 이제 제일에 왔었는데 간질 치료를 위해서 이제 데파킨이라는 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소디움 발프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척수 수막류를 일으키고 지능저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FDA라든가 국내 이제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제한하는 약인데 이 약을 복용하면 반드시 엽산 고용량을 복용해야 돼요. 3일로입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예 엽산도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엽산을 이제 고용량 처방하고 이제 지났는데 임신 20주에 보통 중기정밀 초음파 하거든요. 이때 봤더니
우리가 소위 메닌고마이오실이라고 하는데 척수 수막류에 합당한 그런 초음파 속에 있는 거. 여기 보면 척추 쪽에 이렇게 낭포가 형성되고 이게 낭포가 이 척추가 결국은 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뇌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쭈가게 되고 또 뇌실이 커져 있는 거죠. 이제 전형적인 이런 이제 척수 수막류 상황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마비가 오고 또한 이제 대소변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뭐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약으로 바꿔가지고 엽산도 고용량 복용하면서 출산을 잘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척수 수막류 같은 신경과 결손증이 보통 이 5주경에 발생하거든요. 4, 5주경에. 근데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 임신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6주, 7주 사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이런 이제 기형은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계획 임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정신질환 중에서 이분 같은 경우 임신 준비하신 분인데 이제 불안장애로 알프라졸람이라는 이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약을 먹자니 기형아가 걱정이 되고 또 약을 참아보니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실제로 저희 마더세이프 콜센터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실제 제 LA에도 이제 많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정신질환들이 예를 들면 불안장애 같은 경우가 뭐 공황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정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외래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이제 비행기고 뭐 결국은 승객은 아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엄마가 안전해야 결국은 아기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대개는 엄마들이 앞에 사례처럼 약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제 다행히 이 약들은 이제 기형 발생 염려는 없지 않아요. 저희가 최근에 논문 낸 것도 비노출군하고 비교해서 이 알프라졸람 같은 경우에 기형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수유 중까지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되고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임신 한 10주경에 오셨는데 임신 초기에 이제 그 이 정신건강과 선생님께서 약을 복용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건강과 선생님들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그 유연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예 약을 끊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자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을 이제 이틀을 먹고 나서는 또 이제 약 때문에 애기가 기형이 될까봐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임신 중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입원도 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결국은 건강한 아기를 이제 잘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0,000명 정도씩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임신 중에 어떤 그 리스크가 되는 것들을 이런 설문을 통해서 뭐 생활양식 환경이라든가 병력 또는 뭐 음주력, 정신질환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상담해드리고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빈혈 검사라든가 기본 검사를 하고 또한 여성 같은 경우는 AMH나 난소기능 검사도 해줘요. 그리고 남성은 이제 그 비뇨기과에서 정액 검사까지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이제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서울 시민이면 돼요. 그래서 이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에 들어가셔서 설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해당되는 지자체에 예약을 하고 가셔서 검사하고 상담받고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투세이프 임산부 사용 안전 평가에 대한 저희 그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투세이프라는 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엄마와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 인증을 저희가 특허청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사업의 취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치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경찰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세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식품이라든가 뭐 건강기능식품 또는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 임신부와 태아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장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이제 상표인증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꼭 필요성은 결국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습기 사건 때문에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한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임신부나 이제 영아들이었거든요. 가습기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혹시는 이런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성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다 일일이 따져서 이런 인증 마크를 주고 있고 주로는 이제 기호식품이라든지 약물, 화장품,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습기 사건 이후로 사실은 이제 금연초라든가 금연 파이프 같은 게 다 퇴출됐습니다. 식약처에서. 근데 이 아로마 금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제 이제 그 아로마 금연 파이프 이제 성분이 사실은 mensol하고 생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SCI 논문에도 내고 또한 이제 실제로 이제 임신부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딕션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독돼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아로마 금연 파이프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인증을 해줬던 사례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는 뭐 질세정제 같은 이제 의약예품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이런 것들 또는 비타민 샤워필터 같은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끝말은 조금 다소 이제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기본은 FOAD입니다. 피탈 오리진 오브 어덜트 디지즈. 결국은 이제 성인기의 어떤 이제 건강은 엄마 뱃속에 이미 이제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사실은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래서 임신부들이 잘 이렇게 좋은 환경에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싶고, 혹시는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이제 그 마더스앱 전문 상담센터 1588-7309에 전화를 주시면은 또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이 성의껏 더 대답을 해드릴 거고 필요하면 제가 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